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주차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복지 실천과 가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그야말로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의식적인 관계가 축적된 결과로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치는 사회복지 임무의 본질, 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나 동료 또는 더 큰 사회 구성원과 가지는 관계,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개입 방법, 그리고 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 해결 등의 이 가치가 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사회복지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치가 서로 어긋날 때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가에 대한 신념에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를 보면 사회복지는 전문화가 시작된 이래 상당히 일관성 있고 근본적인 가치 기반에 의해서 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회복지는 어디에 기반을 둔다고요? 가치입니다. 가치에 기반을 두는데요. 그렇다면 가치 중에서도 사회복지는 실천이잖아요. 실천의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존엄하다고 하는 이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핵심 가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부색이 같든 다르든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존엄한 인간성의 존엄한 것을 우리 가치를 갖고 있다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이제 실습 기간에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오시면 여러분이 좋은 사회복지사로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변화 능력에 대한 가치 부여입니다. 여러분 클라이언트를 가서 보시면 막 힘이 있고 씩씩하고 활력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또 힘이 없고 이런 사람도 많이 볼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을 볼 때 그들은 변화 가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여러분이 그런 신념, 변화 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신념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 이런 것들을 갖고 실습을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개인의 변화 능력에 대한 가치 부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를 여러분이 만날 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지 못한다. 언어장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초코우유와 딸기 우유 중에서 어떤 우유를 드시겠어요? 라고 물을 때 언어장애가 있으면 표현을 못하면 만약에 딸기 우유가 먹고 싶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초코우유가 먹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보세요 해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뭐를 갖고 있어요? 자기 안에 숨겨진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클라이언트에게도 자기의 잠재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간에 기회를 주고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개인이 보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구하는 것. 사람마다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적당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전에 대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또 그 생리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적당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고 더 질병이 생기고 또 이것들이 더 확대되면 사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덟 번째는 클라이언트를 임파워먼트 시킨다라는 거죠. 임파워먼트라는 건 힘을 부여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이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면 더 그쵸 자립자활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지쳐 있을 때 옆에 있는 학우님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다시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게도 그런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차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우리 사회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피부색의 차이, 키의 차이, 또는 경제적 차이, 지능의 차이, 뭐 등등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어, 이렇게 음, 그들에게 교육하고 그런 태도로 사회복지사가 대하는 것 여러분이 많이 배워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 나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면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성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여러 다양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 변화와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입니다. 있는 그쵸 현장에서 실습 기간 현장에서도 정의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또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밀 보장과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 참 중요한데요. 제가 떠오르는 사례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학우님이 실습을 가셨는데 노인 복지 기관에 가셨대요. 그랬는데 목욕 서비스를 노인에게 해드렸는데 목욕을 이렇게 하려면 옷을 다 벗지 않습니까? 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중요한 부위들을 좀 가려주시고
이렇게 물기를 누워서 닦고 막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물기를 닦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는 것을 보시고 아, 이건 되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을 잘 거동할 수 없는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사회복지사업가 협회의 윤리강령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어,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핵심 가치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역량을 많이 키우는 거 이런 부분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하다는 관심을 갖는 반면에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는 그쵸? 가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예를 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가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사회복지의 윤리적 규칙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지된 동의라는 건 미리 허락을 받는 거죠. 그것을 획득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이런 윤리강령이 있는데 윤리강령의 의미는 뭘까요? 법에서, 복지에서, 심리에서, 언론 등 각종 전문직에서 보통 이제 윤리강령의 전문직에서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실습가면 서약서도 받고 하실 텐데 모든 전문직은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회복지사도 이제 윤리 강령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을 나가셔서 실천을 할 때 주요 윤리 원칙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험을 본다면 꼭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자기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공부하시면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 클라이언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권리를 존중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적을 규명하고 명료하려는 노력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행동 혹은 잠재적 행동이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고 예견 가능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가져올 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위험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클라이언트가 결정한다. 사회복지사가 결정해준다. 예,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제한할 예외 사항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고지된 동의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미리 알려줬을 때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알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철회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가셨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뭐 1시간 후에 어떤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1시간 후에 뭐 목욕봉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미리미리 고지해 주시는 것. 그리고 고지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지된 동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적 경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있듯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있는데 여러분 실습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되게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친밀하다 보면은 막 반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경계를 침범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셔서 아무리 친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전문적 관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가지고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비밀 보장에 대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허락 없이 정보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예외적인 상황이 꼭 필요할 때는 실습 지도자에게 여러분 허락을 받고 공유를 하여서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예외 사항이 있어요. 비밀 보장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은 내가 만난 클라이언트가 뭐 자살 위험이 있다든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든가 누구를 해치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비밀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사회복지의 실천의 주요 윤리 원칙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